우리는 평생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명함이 가득한 지갑, 주말마다 울리는 경조사 연락, 북적이는 모임이 성공한 인생의 증거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도 그 믿음이 유효하신가요? 오히려 그 수많은 관계가 당신의 평온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갉아먹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지를 치는 과정과 같습니다. 나무가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 불필요한 장가지를 쳐내듯 우리 인생도 남은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 관계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유한하고 소중합니다. 이제는 나를 비난하거나 이용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내 귀한 시간을 내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오래된 인연인데 어떻게 끊어라며 억지로 붙들고 있는 그 인연이 사실은 당신의 노후를 망치고 있는 독초일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만나고 나서 기분이 맑아지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서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겁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미움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편안해야 내 주변도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이들은 만나기만 하면 자기 고생한 이야기, 자식 자랑, 혹은 끝없는 험담으로 당신의 귀를 독점합니다. 당신의 안부는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쓰레기통이 필요할 뿐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착취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걱정해주면 줄수록 그들은 더 깊은 늪으로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다 들어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 끝에 남는 것은 공허함과 피로뿐입니다. 외로움이 무서워 나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이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과 억지로 웃으며 식사하는 시간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구체적인 인물 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서 치워야 당신의 인생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까요? 그 냉정하지만 분명한 진실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대화가 끝나고 나면 묘하게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거나 우리가 보통 사이니? 라는 말로 운을 떼며 은근슬쩍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성공에는 인색하고 당신의 작은 실수나 불행에는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이런 이들의 공격은 비교라는 무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자식의 직업, 손주의 성적, 새로 산 아파트 평수까지 끊임없이 남들과 당신을 저울질하며 당신이 가진 평화에 균열을 냅니다. 누구네 집은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더라. 누구 아들은 대기업 임원 됐다던데 내 아들은 요즘 뭐하니? 이런 식의 질문은 질문을 가장한 공격입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독초가 자라도록 매일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교의 잣대에 올려놓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내면이 빈곤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인 우월감을 맛보려 합니다. 즉, 당신이 불행해야
그들은 비로소 안심합니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적 폭력입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런 비교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 결코 성숙한 어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당신의 기쁨보다는 슬픔을 수집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초라한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 보인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고민을 털어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점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안주거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좀 솔직하잖아.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솔직함과 무례함은 엄연히 다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고 당신의 부족함을 덮어주며 당신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줍니다. 하지만 무례한 이들은 당신의 상처를 헤집으며 그것을 조언이라 부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피해야 할 감정은 열등감과 상실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수록 당신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게 됩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내 인생만 실패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죠.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을 비교의 지옥으로 끌어들인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흠집을 내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평온은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느라 자신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소란스러워지는 사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 빈자리는 고독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히 긍정하는 평화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제3장에서는 우리가 멀리해야 할 두 번째 유형,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빨아먹는 습관적 비관론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나누어 마시는 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세상의 온갖 불행을 혼자 다 짊어진 듯 행동하며 끝없는 한탄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너무 더워서 걱정이고 비가 오면 질척거려서 짜증이라며 모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면만을 찾아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도 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보기도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그래도 그건 안 돼. 너는 내 사정 몰라라는 벽뿐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그들의 부정적인 말들은 당신의 밝은 영혼에 야금야금 침투하여 결국 당신의 마음까지도 회색빛으로 물들여 버립니다. 노년의 소중한 하루를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며 보내기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불평불만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불행은 타인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봐줘. 내 팔자가 얼마나 기구한지 공감해줘라며 당신의 에너지를 갈구하지만 정작 당신이 건네는 희망의 말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시기하며 내가 참 속 편한 소리 한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이자 동시에 타인의 에너지를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까지 자신과 똑같은 불행의 늪에 빠뜨려야 비로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세상은 원래 썩었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이제 우리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라는 말들로 당신의 삶에 대한 의지와 생기를 꺾어버립니다. 이런 비관론자와 오래 머무는 것은 맑은 공기 대신 매연이 가득한 방 안에 스스로 갇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 환경은 급변하며 상실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밝은 에너지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곁에서 끊임없이 불평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밭을 스스로 망치는 일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노년의 고집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성벽과 같아서 당신의 조언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만 고갈될 뿐입니다.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너무 외롭지 않을까라는 부당한 죄책감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첫 번째 의무는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있을 때 웃음이 나며 헤어지고 나서도 그 온기가 남는 관계입니다. 만남이 두려워지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뜨는 순간 한숨부터 나온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본능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불만의 보따리를 함께 짊어지지 마십시오. 그들이 쏟아내는 부정의 말들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오늘은 밝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라고 말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그 관계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십시오. 그들이 쏟아낸 불평의 잔재들을 털어내고 나면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와 당신이 꿈꾸던 진정한 노년의 여유가 깃들 것입니다. 제4장에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번째 유형,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기회주의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배웁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면 고맙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주변에 유독 아쉬운 소리를 할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랠 청중이 필요할 때만 당신의 전화번호를 누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량함과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필요할 때만 언니밖에 없어, 자네뿐이야 라며 달콤한 말로 당신을 치켜 세웁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힘들 때나 마음이 적적해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 그들은 갖은 핑계를 대며 자취를 감춥니다. 이것은 서로를 위하는 인연이 아니라 한쪽이 한쪽을 소모시키는 착취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는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자원, 즉 당신의 정보, 당신의 돈, 당신의 노동력 혹은 당신의 인맥을 탐낼 뿐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편리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으로 그들을 도와도 그들은 그것을 당신의 의무나 당연한 호의로 여길 뿐 진정한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그들은 금세 얼굴을 바꾸어 당신을 비난합니다.
변했다느니 정이 없다느니 하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하죠. 이것이 바로 기회주의자들이 사람을 조종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노년의 평안은 내가 누구에게 내어주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의 따뜻한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이제 와서 누굴 끊어내고 모질게 굴어라는 생각에 망설여지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무분별한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방임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기회주의자들에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에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비로소 당신 곁에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인연들만 남게 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절했을 때 떠나갈 사람이라면 어차피 언젠가는 당신을 배신하거나 상처 입힐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떠나간 빈자리는 당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따뜻한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맥의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10명의 기회주의자보다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주머니와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자유로워지십시오. 지금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도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인가, 아니면 본인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인가. 만약 후자라는 확신이 든다면 이제는 과감히 그 이름을 마음에서 지워내십시오. 전화를 피하고 만남을 줄이며 당신의 일상을 그들로부터 분리하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미안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불편함이 당신의 남은 수십 년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며 가장 존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제5장에서는 우리가 멀리해야 할 마지막 유형, 당신의 과거를 들추어 현재를 망치는 부정적인 비평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계 정리의 마침표를 찍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끊어내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오래된 정일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 고향 동창, 혹은 젊은 시절 고생을 같이 했던 동료들. 하지만 여러분,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당신을 괴롭히는 관계를 참아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마지막 유형은 바로 당신의 과거를 들추어 지금 현재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대화할 때마다 당신이 가장 감추고 싶은 실수,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 혹은 이미 지나간 아픈 상처들을 끄집어냅니다. 너 예전엔 이랬잖아. 그때 내가 나한테 신세졌던 거 기억 안 나? 라며 당신을 과거의 틀에 가두려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성장하고 성숙한 현재의 어른이 아니라 여전히 어딘가 모자랐던 옛날의 그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자존감은 과거의 수렁 속으로 자꾸만 가라앉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변하고 성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평온과 성공이 배 아픈 것이죠. 그래서 너도 원래는 별거 없었어라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당신을 자신의 발밑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일종의 정서적 결박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당신의 과거를 포용하되 현재의 당신을 존중하고 미래의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라는 감옥에 당신을 가두어 놓고 간수 노릇을 하려 듭니다. 당신이 아무리 품격 있는 노년의 시간을 보내려 애써도 그들은 끊임없이 흙탕물을 뿌리며 당신의 옷을 더럽힙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말도 못해라는 핑계는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런 낡은 인연의 쇠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쁜 사람들과 억지로 섞여 느끼는 공허함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고 오롯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홀로 핀 꽃이 산 전체를 향기롭게 하듯 당신이 스스로 바로 서 있을 때 당신의 삶에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향기가 배어 나올 것입니다. 관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당신의 세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깊은 본질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곁에 두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비교하는 자, 비관론자, 기회주의자, 그리고 과거의 족쇄를 채우는 사람까지. 이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분명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듯 독이 되는 인연을 정리해야 당신의 남은 인생에 진정한 축복이 찾아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막바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가느냐입니다. 이제 당신의 정원에서 독초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평화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당신의 고요하고 품격 있는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복잡한 인연들의 마음 쓰기보다 오늘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